네, 이제 21페이지 감자입니다. 감자. 예, 감자. 감자는 우리가 열이면 열, 감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도 나중에 할 겁니다. 뭐요? 에이, 감자는 고구마 감자, 그거 생각나시고, 여자는 뭐요? 에이, 남자 말고 여자, 이렇게 생각나실 건데, 우리가 감자다, 여자다, 여기서 자자가 뭐냐면, 자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자석이죠, 자석. 네, 자석. 그래서, 감자는 뭘까요? 자석의 기운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감자. 자석의 감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류를, 보세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석에서, 아시겠지만, 자석에서 철가루 시험을 합니다. 자석하고 철가루 시험은 우리가 자기력선 혹은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석이 좀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자석에서 이건 말고 우리가 전류라는 거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를 흘려줘도 똑같이 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류를. 네. 그럼 전류를 보세요. 전류를 만약에 전류를 내가 줄인다. 그러면 자기력선, 자기장 얘가 감소하는 거죠. 감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류를 늘린다. 얘가 늘어나죠? 그러면 증자,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 여자는 뭘까? 여자는 투여한다, 기여한다, 자기를 준다는 겁니다. 자석 기운을 준다. 여자, 이런 거죠. 예, 감자. 그 다음에, 자자가 들어가면, 여기 전개에서 자자가 들어가면 자기 이런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에 뭐냐? 자성체 보세요. 자석의 성질을 가는 물체. 그게 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뭐예요? 자석의 성질을 가는 물체 중에서 강하게 갖는 거, 강자성체. 강자성체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개폐 뭐요? 개폐 열고 닫는다. 전기 선로를 개폐 연다, 폐 닫는다. 연다는 게 전기가 안 흐른다는 거죠. 맞죠? 폐가 닫는다는 거예요. 닫으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 검전기예요. 검전기 뭐요? 뭐냐면 검전기 검사한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검사한다, 전기가 흐르는 것. 그렇죠? 검전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결합계수가 있는 거예요. 결합계수가 뭐냐면 우리가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일이 있는데 코일을 보세요. 이런 코일을 공기 중에서 놔두면 보세요.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를 흐르게 되면 공기 중에서는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석기운이 발생하는데 얘가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는 게 많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그런데 똑같은 구조에서 그죠? 네. 얘 두 개를 철덩어리에 묶어 놓습니다. 여기 철덩어리, 이건 공기 중이에요. 아무런 기기나 재료나 이런 것도 없고, 공기 중이고, 여기서는 철덩어리라고 어떻게, 여기에 자기장이 자석기운이 철덩어리를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철덩어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자기적인 결합력이 작고, 결합력이 큰 겁니다. 결합력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계수가 작다, 결합계수가 크다 하는 겁니다. 결합계수라는 것은 코일이죠. 코일 두 개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사이가 아니라 두 개 사이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공식이나 수학적인 것은 뭐 본문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결합계수의 개념입니다. 경관, 스팬, 뭐요? 전봇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철탑이 있을 때 그 사이의 간격을 경관이라고 합니다. 경관, 스팬. 그 다음, 계경 변성기예요. 계경 변성기는 우리가, 용어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 기초, 야구할 때 했던 겁니다. 계기용 변류기나 계기용 변압기를 계기용 변성기라고 합니다.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를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자가 뭐냐면 자속을 만드는 것을 계자라고 합니다. 뭐냐? 자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콜이 이렇게 있습니다. 콜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놈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자. 그 다음 계전기를 릴레이라고 해요. 릴레이. 한국말로 계전기, 영어로 릴레이라고 해요. 계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전압이 컸을 때 동작하는, 전압이 크면은 아유 큰일 나죠. 전압이 커버리니까 그때 동작을 하는 계전기가 과전압 계전기. 전류가 컸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릴레이. 이거 현장에 계신 분들 마그네트 있죠. 마그네트도 일종의 계전기입니다. 계전기. 그 다음에 고정자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고정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전기 모터를 보세요. 모터를 보시면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고정자가 있고 모터 안에 돌죠. 그놈을 회전자라고 합니다. 고정자와 회전자. 그러니까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게 고정되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안에 있는 놈은 모터는 안에 있는 게 돌죠. 회전하는 거죠. 그놈을 회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자. 고정되어 있는 놈이다. 고정자. 그다음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는 하모닉 웨이브예요. 하모닉 웨이브.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고조파가 있고 우리가 고조파가 있는데 고조파는 그냥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높은 주파수를 고조파라고 하고 고조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교류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얘가 기본적인 기본파에서요. 얘보다 주파수 2배 빠른 거. 얘가 한 번 갈 때 2번 가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주파수가 2배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2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고조파.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2배 빠르다. 그래서 이고조파입니다. 만약에 한 번 가는데 얘가 어떻게? 둘, 셋, 세 번이다. 그럼 얘를 3고조파라고 합니다. 3고조파. 그러니까 기본파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파에서 그거보다 주파수 2배나 3배, 4배 이렇게 빠른 것을 몇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또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죠. 고주파. 그런 거, 우리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예전에 CDMA, 뭐,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 CDMA 같은 경우는 800MHz 됐어요. 800MHz. 그 다음에 예전에 PCS 같은 거 있죠. PCS, 뭐, KT 같은 거 있죠. 그게는 1.8GHz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 60Hz 대죠. 60Hz 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주파수. 보통 무선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잘 안 다루죠. 무선에서 쓰는 것 고주파고.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했죠? ABB. 영문 약호로 ABB.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공진입니다. 공진은
공진입니다. 공진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기 공부하다면 L과 C, RLC 요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L에 대한 저항 성분과 C에 대한 저항 성분이 같을 때, L에 대한 저항 성분과 C에 대한 저항 성분이 같을 때 발생하는 것이 공진이라고 합니다. 공진. 이 공진이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공진을 사용한 것이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출 때 있죠. 우리가 FM 99.3MHz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예전에 맞췄죠. 돌려서 맞췄습니다. 그게 가변 콘덴서 바리콘이라는 걸 가지고 맞췄는데 그 원리가 공진을 이용한 거예요. 공진. 그래서 파동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전기음이 있으면 쓰는 거 아니고 소리에서 공진이 있죠. 소리에도 공진이 있습니다. 유리컵에 물 따라놓고 딱 찌면 공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기에서는 L에 대한 저항 성분과 C에 대한 저항 성분이 같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과도현상. 과도현상. 과도기라고 들어보셨죠? 과도기란 것은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값. 과도기 뭐예요? 우리 청소년기 질풍노도의식이 과도기 이런 거죠. 지금이 우리 회사에서 과도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과도기가 뭐냐면 우리가 목표한 값이 이 값이에요. 목표한 값이. 근데 목표한 값에 바로 도착하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값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값에 도달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를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현상. 최종 값을 향해서 변하고 있는 과정을 과도현상이라고 합니다. 과도현상. 네. 그 다음에 과부하 보세요. 과부하. 오버로드입니다. 로드가 부하예요. 부하가 어떤 의미냐면 부하가 이런 거예요. 부하가 뭘 부하라고 하냐면은 선풍기,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이거 다 뭐예요? 가전제품이죠.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부하, 냉장고 부하, 세탁기 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이 하지 않고 부하다. 이 부하 1, 부하 2, 부하 3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전기를 꼽아서 쓰는데 텔레비전만 꼽았을 때 있고 세탁기 거기다가 만약에 냉장고까지 쓴다. 그러면 에어컨까지 켠다. 그럼 부하가 많아지니까 과부하가 되는 거죠. 과부하가 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과부하가 되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서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과부하, 그냥 부하라고 전기용어로 보지 마시고 그냥 선풍기입니다. 냉장고, 텔레비입니다. 이런 것들 부하고 그런 것들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차단기가 떨어진다. 그게 과부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전류, 오버커런트입니다. 오버커런트. 우리가 차단기가 30A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차단기 30A인데 과전류, 과부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서 전류가 오버됐습니다. 그럼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죠. 40A 되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부하가 돼서 차단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과전압은 전압이 높아지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과전압 계전기가 있습니다. 과전압 계전기는 뭘까요? 당연히 과전압이 발생하면 떨어지는 거 OVR 했죠? OVR 부적전압 계전기 UVR 과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교번자개입니다. 교번자개 Alternating Field. 이게 우리가 자개는 자석의 기운입니다.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 보세요. 여기에 N극과 S극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S극과 N극이 되었어요. S극과 N극이.
그럼 n극 s극이 됐다, s극 n극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번갈아, 교류가 어떻게? 번갈아,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번갈아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교번자계라고 합니다. 교번자계. 얘는 위치가 번갈아서 된다 이런 거고요. 회전자계는 뭐냐면 회전자계는 n극 x, n극 s, n극 s, n극 s, n극 s, n극 s 얘는 교번자계하고 다르게 자계가 회전되는 겁니다. 회전되는 것을 교번자계라고 하는데, 회전자계라고 하는데, 교번자계에서는 우리가 단상교류에서 교번자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계가 있습니다. 회전자계는 삼상교류라고 있어요. 삼상교류에서 회전자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계. 그 다음 국부적이다. 국부다. 국부 뭐요? 아이고 나라의 아버님 말고 국부 뭐야? 국지성 효유 뭐 이런 얘기 하죠. 국지성.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만 특히 강하게 비치는 조명. 뭐 스탠드 같은 거죠. 스탠드. 그 자리만 쫙 비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대 같은 거죠. 그 사람은 쫙 비치는 거. 국부 조명, 로컬.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전기 모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도 전동기입니다. 뭐 선풍기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중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 교번자계를 이용한 단상교류를 이용한 것은 단상유도 전동이라고요. 회전자계를 이용한 삼상교류가 삼상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인데 삼상유도 전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삼상이죠. 회전자계를 이용한 삼상유도 전동 중에서 그 회전자가 있죠.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그 회전자에 권선이 감겨 있는 것 그것을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회전자에 돌고 있는 거 회전자에 권선이 감겨 있는 것 그것을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해요. 그 다음 규소강판 이런 거요. 우리가 보통 철이죠. 그죠? 철판을 사용하면은 좋기는 한데요. 우리가 보통 기기나 전기에 사용하는 기기들에 철판 사용하면 좋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철은 자석 문 때문에 있죠. 자석을 철판을 문 때문에 철이 자석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철판이 좋기는 한데 아유 뭐 잘 통하고 그래서 좋긴 한데 한번 얘가 자석이 흘려버리면은 자석이 돼버려요. 철판이. 그래서 얘가 다 좋은데 자석이 되면은 그런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자석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개를 흘리라고 전류를 줬는데 그 에너지가, 전류의 에너지가 철판에 자석을 만드는데 낭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철판아 자석 되지 마라 하고 그래서 첨가해 주는 것이 교소입니다. 교소. 예. 철판에다 교소를 함유를 하면 뭐 3%, 5% 굉장히 작습니다. 그만큼 함유를 시키면은 이 철판이 자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규소강판이라는 겁니다. 철에다 교소를 함유한 거, 규소강판. 네. 그 다음 금속관이에요. 금속관 뭐냐? 우리가 일반 전선을 뭐 그냥 벽에 묶고 공구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식되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선을 금속관 안에다가 넣고 그 금속관에다 전선을 넣어서 전선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냥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전선 넣고 그 바깥에 공구리 쳐버리면 뭐 철판 우리가 시멘트로 도배 발라버리면은 전선이 어떻게 피복이 부식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 합성 수지관도 있고 금속관도 있고 가요 전선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금속관입니다. 금속관. 그러니까 기계선 뭐냐? 모터가 돌죠. 아시죠? 선풍기도 모터입니다. 모터가 돌죠. 모터가 도는데 모터가 그냥 도는데 뻑뻑하죠. 뻑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베어링이 있죠. 베어링 넣어주고 거기에 기름칠도 해주고 뭐 구니스 같은 거 발라주죠. 그래서 최대한 덜 뻑뻑하도록 해주죠.
그런데 아무리 덜 뻑뻑하게 하더라도 그 베어링이 아무리 좋은 베어링이 하더라도 마찰이 있는 겁니다. 맞죠? 기계적인 마찰. 그래서 걔가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맞죠? 그 베어링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그 마찰만 없으면 더 잘 도는데 그 마찰 때문에 조금 덜 도는 겁니다. 맞죠? 그것이 마찰손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다 보니까 바람에 의한 저항이 있죠. 도는데 바람에 의한 저항. 그것을 풍손이라고 합니다. 풍손. 그 마찰손과 풍손은 기계적인 손실이 있죠. 기계적인 손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손. 네, 기계손. 머신 로스입니다. 예. 기동기 뭐예요? 스타터입니다. 스타터. 우리 뭐요? 우리 형광등에 초크다마 있죠. 초크다마 스타터. 이런 거 뭐? 처음에 기동할 때 기동이 멈춰있던 것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 꼽아서 바로 돌리면은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차단기를 빵 올리면은 굉장히 큰 전류가 발생합니다. 맞죠? 우리 뚜껑을 이제 올립니다. 그때 굉장히 큰 전압, 큰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보통 못해요. 만약에 보통 1A가 흐르는데 처음에 딱 10당 할 때 10A가 흐른다면 그 10A에 의해서 파손될 수가 있죠.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서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기동기. 기동을 할 때 보조 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동전류, 아까 말씀드렸죠? 기동을 할 때는 빵! 올리면 굉장히 큰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기동전류, 얘는 어떤 기기든 그렇습니다. 기동을 할 때는 높아져요. 그 높아진 것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동기인데 그때 흐르는 전류를 기동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동전류는 크면 안 좋아요. 기동전류는 작아야 좋습니다. 예, 그게 기동전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자력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기전력이 있어야 전류가 흘러요. 기전력이 있어야 전류가 흐릅니다. 뭐냐면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 기전력. 기자력이라는 것은 뭐냐? 자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속을 흘리는 원동력을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하고 비슷한 건데 전류를 흘리는 것 기전력, 자속을 흘리는 것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 나선 뭐냐? 우리 사람이 옷 벗은 건 나체라 그러죠. 전선이 옷 벗은 건 나선이라고 그럽니다. 피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경관이 크면은 전봇대하고 전봇대는 보통 아니지만 철탑과 철탑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럼 어떻게? 전선 자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맞겠죠? 그 무게가 무거우면은 어떻게 해요? 철탑이 너무 머니까 무게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과 철탑 사이에 있는 전선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무게를 줄여야 되죠. 무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피복을 없애는 거. 피복의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 피복의 무게를 없애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약호할 때 ACSR 있죠. 강심 알루미늄 연산. 무게도 가볍고 튼튼하기도 하고 피복도 없어서 가벼운 거예요. 그런 것이 나선입니다. 난조, 난리 났다는 거죠. 난조는 속도가 있죠. 속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먼저 선풍기를 딱 돌렸는데 선풍기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근데 선풍기를 1단으로 했는데 이놈이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자연풍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선풍기는 1단으로 놨는데 그냥 이게 멋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1단으로 놔도 1단으로 계속 흘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를 난조라고 하는 거예요. 난조.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그 네모애자가 뭐냐면 네모애자는 애자가 있죠. 애자가 전봇대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전봇대 같은 거 보면 뭐가 전봇대 이렇게 검맣게 생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전선 이렇게 하고 전선을 묶어서 지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LP 애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런 애자입니다. 애자, 현수애자, 네모애자 굉장히 많은데 이 애자들 중에서
애자에 있죠. 요 표면에 뭐 붙으면 안 돼요. 혹시 저기 뭐 극한직업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어. 사람들이 철탑 위에 올라가서 있죠. 물을 막 쏘는 거예요. 애자 같은데 물을 막 쏘는 겁니다. 위험한데. 왜 그럴까요? 여기 표면에, 애자 표면에 뭐 이물질 같은 거 붙은 걸 막 닦아내는 겁니다. 이거 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붙으면 안 좋아요. 절연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전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절연, 저항값이, 뭐가 묻어 저항값 작아지면 전류가 이렇게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게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무애자가 뭐냐면 애자 표면에 먼지와 염류란 건 소금이에요. 염류와 소금 같은 게 부착되면은 안개라든가 비록 그 표면이 도체로 절연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구분하고 있는 것을 내무애자라고 합니다. 종류가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진 애자를 내무애자. 내철형 변압기입니다. 내철형.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종류에서 내철형, 외철형 보세요. 외철형 뭘까요? 철이 외 바깥에 있다. 내철형 철이 안쪽에 있다. 뭐? 내철형은 철이 안쪽에 권선이 바깥쪽에. 외철형은 뭐? 철이 바깥쪽에 권선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감긴 것을 내철형, 외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철형 변압기. 그냥 내화성이 뭐예요? 내화성. 뭐예요? 화. 꽃화? 아니겠죠. 예. 불화자죠, 불화. 뭐? 불에 의해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크 빵 올립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고 불꽃이 빵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불에 의해 견디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합니다. 내화성. 뇌서지. 우리 서지 뭐예요? 서지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 근데 뇌서지는 뭐다? 벼락이죠, 벼락. 천둥벼락. 천둥벼락이 어디서 빵 치면 거기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 큰 전압. 뇌서지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서지 급격하게 번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뇌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설 리액턴스예요. 누설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란 것은 누설이 뭐예요? 샌다는 겁니다. 먼저 샌다는 거예요. 리액턴스는 뭐다? 리액턴스는 우리가 전기하면 L이라는 거 있습니다. 얘가 코일이라고요. 보통 코일이라고 인덕턴스라고 하면 인덕턴스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인덕턴스라는 게 뭐냐면은 얘는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을 자속 만드는 능력을 L이라고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그런데 XL이라고 있는데 XL은 뭐냐면 XL은 인덕턴스의 저항 성분을 얘기합니다. 인덕턴스가 뭐 자속을 발생시키는데 얘가 자속 발생시킴과 동시에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XL이라고 해요. XL 뭐? 리액턴스. 근데 코일이기 때문에 얘는 유도작용을 한다고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그럼 얘를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원적으로 누설 리액턴스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인덕턴스가 만드는 리액턴스인데 얘 인덕턴스에 발생되는 리액턴스 성분은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누설 리액턴스. 누설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설 자속을 한번 세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서 세는 거 누설 리액턴스다. 누설 자속에 의해 생기는 리액턴스 성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누설 자속은 리퀴드 플럭스입니다. 우리가 누전 있죠. 누전이 뭐냐면 전기가 샌다. 누설 자속이 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누설 자속은 자속이 이런 거요. 보세요.
변압기라고 있는데, 이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서, 그죠?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게 돼요. 자속이라는 게 변압기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죠. 여기 바깥 부분, 이렇게, 요런 것들, 누설이요. 뭐, 자속이 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말고 파란색 부분이 있죠. 요런 거. 누설이라고 하는, 누설 자속. 예, 누설 자속. 이런 거에 의한 리액턴스를 앞에서 했던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누설 전류. 누설 전류는 전류가 새는 거예요. 누설 전류는 어떤 의미냐면, 또 요거 조금 다른데, 제가 아까 그랬던 애자를 볼게요. 저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100A가 흐르는데, 실제로 전선 100A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0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전류 흐르면 안 되죠. 맞죠? 애자를 타고 전선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자라는 것도, 이 애도 있죠. 저항이 굉장히 커요. 얘 만든 재료가 뭐 폴리머나 아니면 사기 있죠. 사기 그릇 만드는 그 사기 혹은 폴리머 같은 거요. 합성수지 같은 거 그런 건데 얘가 저항이 굉장히 큰데 아무리 저항이 커도 저항이 굉장히 커도 저항값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류가 굉장히 미세한 전류 굉장히 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100A라 0.01A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작은 전류라도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그래요. 얘는 누설 전류는 흐르면 안 돼요.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들의 애자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크진 않는데 그 새는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누설 전류. 누전 차단 아시죠? 얼스 리키지 브레이커. 누전 전기가 새면은 차단하는 거. 누전 차단기. 우리 집에 있는 거 있죠? 누전 차단기죠. 차단기하고 배선전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차이가 뭐냐면 누전 차단기는 앞에 빨간 거 있죠? 빨간 버튼 한 게 있습니다. 누전 검사하는 거 있죠? 누전 차단기. 네.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우리가 정류할 때 있죠.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인데 정류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전기기기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그럼 단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락. 단락은 영어로 쇼트인데 어른들 뭐라 그래요? 어른들 합선 이렇게 돼. 합선. 선이 합해졌다는 겁니다. 선이 합해졌다? 합선됐다. 어떻게요? 우리가 전기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선풍기를 넣어서 선풍기를 돌려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선하고 이 선이 붙어버려요. 이 선과 이 선이 붙어버려요. 우리 코드 가운데 여기하고 여기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 붙으면 합선됐다 그러죠. 합선됐다. 그것을 조금 유식하게 단락됐다, 쇼트 났다 합니다. 쇼트 났다. 그럼 합선됐다 그러면 얘는 중요한 특징이 저항이 0이 돼요. 저항이 0. 어떻게요? 선풍기를 꼽으면 선풍기 자체에 저항이 있는데 부하라고 그랬죠? 그 부하가 있는데 그 선풍기가 어떻게 선풍기가 붙어야 될 때 전선끼리 붙어버렸어요. 그럼 전선끼리 붙으면 저항이 0 되죠. 저항이 0 되면 전류가 굉장히 커지죠. 저항이 0 되면 전류 커져. 그럼 어떻게 돼요? 차단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합선되면 차단기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단락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교재는 조금 해설은 좀 어렵죠. 맞죠? 이놈의 한국말은 한국말 같은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외우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만 해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거 이해되는 건 이해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위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락비는 뭐냐면
좀 개념이 복잡한데, 단락이 되었을 때 그 비율입니다. 비율로서 이 단락비는 이 단락비를 통해서 계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인데, 조금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단락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락비를 가지고 이 계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단락 시험은 뭐냐? 내가 이 계기의 특성을 살펴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놓고 쇼트 1번 쇼트 시켜서 특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계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놓고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은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25페이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